14살 때부터 이제 갑상기 항진증을 받았고, 그때만 해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사실 못 들었고, 이제 전혀 류마티스인 줄 몰랐는데 새끼꼬리 약 하나가 좀 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관절염 이런 건 저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상선 그 수치 하나가 높아지면 류마티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류마티스다 보니 아침에 아무 조조 강직이 왔었거든요. 전 손가락만 조금 있었는데 아침에 이 딱 손가락 깍지를 끼면 이게 너무 말끔함이 있잖아요. 예, 예, 말끔함. 그걸 느끼니까 아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원래 갑상선하고 담석에 혹이 있었거든요. 담석에 돌이 1.1cm였는데 이번에 0.7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가슴 혹도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74년생 이라고 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4살 때부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받았고, 그때만 해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사실 못 들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이제 막 석 달씩 받아왔었어요. 근데 어리고 잘 모르다 보니 약을 잘 먹지를 않고 하다 보니 계속 병을 좀 키운 거죠.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자가면역 면역 질환은 말 자체가 없다 보니 생활 습관 바뀌는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는 못하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유나 제가 막 과자, 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럼 그런 음식들은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좀 좋아지면 약을 좀 끊었다가 다시 또 재발해서 먹고 그걸 계속 40년 가까이 거의 반복했고요. 류마티스는 이제 전혀 류마티스인 줄 몰랐는데 새끼꼬리 약 하나가 좀 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관절염 이런 건 저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상선 그 수치 하나가 그게 이제 면역 질환인지 알고 나서는 높아지면 류마티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 10년 전인가 그 판정을 받았죠. 근데 류마티스는 그냥 일반 검사에 나오진 않았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하니까 이제 항체가 나왔고요. 저는 손가락만 이제 이렇게 붓고 손가락 약간 변형이 약간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겁이 나서 한양대나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걸 해서 병원도 예약을 하려다가 제가 워낙 건강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 병원 약으로는 전혀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어차피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병원은 안 간 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소염제만 갑상선 병원에서 조금 처방을 해주셔서 사실은 먹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약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너무너무 크고. 네. 저도 류마티스 때 그때 엠텍스인가 하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약한 항암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약간 현기증이 왔고, 그래서 진짜 며칠 먹다가 이거는 먹으면 진짜 제 몸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고요. 한 15년 전부터는 기능의학 쪽으로 다녔어요. 몸 영양소로 하는 내과인데 기능의학 쪽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면서 이제 나름 일반 양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양소 밸런스라고 생각하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로 이제 처방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치료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 좋아졌다고 또 이게 확실히 완치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 양약보다는 훨씬 제가 또 하기도 좋았고 제가 좀 납득이 됐어요. 검사를 해서 제 피에 왜 맞고 안 맞고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검사를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실은. 뭐 여기 입에 와서도 그 검사와 이 검사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걔는 변할 수가 있는 검사더라고요. 제 피 상태에 따라서. 입에 사는 검사는 제 유전체에다 검사를 하다 보니 제가 타고난 거고 이거는 자연과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게 저랑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제 몸에서 완전히 태우지를 못하고 연소가 되지 않아서 찌꺼기로 남는다. 근데 저랑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게 완전 연소가 되고 에너지화가 되고 잘 남지를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확실히 납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아팠잖아요. 14살 때부터 이제 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쯤부터 이제 건강, 식생활 이런 건 조금씩 하고 있던 찰나였고요. 한 5년 전에 이제 저희 채널 카톨릭 신자인데 대모님께서 여기를 먼저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좋다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만 저는 이미 식단을 너무 잘하고 있었고 뭐
건강이나 뭐 잘하고 있어서 아, 대모님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했었어요. 근데 그때 대모님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콩이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난소암 2.5기를 진단받고 항암도 잘 끝내고 암 환자니까 제가 이제 콩을 아침마다 제가 두유를 갈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년 전에 콩이 안 맞다는 그 말이 갑자기 제 머리를 딱 치면서 나도 콩이 안 맞으면 이게 다 헛속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이제 바로 EBM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 왔었죠. 근데 그때가 저를 진짜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섭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왜 제가 굉장히 건강 생활을 하고 운동하고 식단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뭔가 시너지가 안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하게 확 좋아지지 않고. 근데 삽생을 하면서 그게 완전히 의문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류마티스다 보니 아침에 아무 조조 강직이 왔었거든요. 전 손가락만 조금 있었는데 아침에 딱 손가락 깍지를 끼면 이게 너무 말끔함이 있잖아요. 예, 예, 말끔함. 그걸 느끼니까 아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손이 일단 붓지를 않고 아침에 딱 그냥 전 항상 이제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펼치는 것부터 하고 깍지 접으거든요. 근데 깍지 졌을 때 그 말끔함은 느낀 사람만 알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아파 보니까 그 깔끔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지고 일단 피로함이 진짜 없구나.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일어난다는 거. 허리 디스크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너무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원래 갑상선하고 담석에 혹이 있었거든요. 담석에 돌이 1.1cm였는데 이번에 0.7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가선 혹도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제 느낀 어떤 이 컨디션, 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양학에서 나오는 결과치들이 다 좋게 나오는 걸 보니까 더 믿음이 갔죠. 실은 이제 그 식단방에서 류마티스랑 갑상선이 같이 있으신 분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통증이 많이들 심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류마티스는 통증이 많이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손만 좀 손가락 누가 악수를 한다거나 누가 악쳤을 때 아팠을 뿐이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희망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감히 제가 이제 그분들은 얼마나 통증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만 되시면 안 할 이유가 없고 그거 아시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전혀 완치될 수가 없는 병이거든요.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조금 힘드셔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굉장히 초조하고 약간 불안한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심장이 뛰고.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부정맥 같은 증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음도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이게 수치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런 떨림이 없고 평온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역시 이게 진짜 사람이 맨날 매일 먹고 자고 하는 이 생활이 정상화가 되면 이 마음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를 요즘에 조금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양제를 유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영양제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근데 암을 경험할 때도 굉장히 체력이 좋았거든요. 저한테 맞는 영양제 잘 먹어서 했는지 항암하는 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영양제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최소한의 걸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양제는 내 생활이 바로 잡히고 난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인 거지 내 생활은 엉망인데 영양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마침 암을 또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왜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원래 건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을 챙기는데 왜 난 또 암에 걸렸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확실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거와 운동이나 식단을 잘했지만 잠 부분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모르고 에너지를 막 쓴 거, 몸을 엄청나게 쓴 거. 그러면서 이제 제일 집중했던 게 실은 잠이었어요, 저는. 2년 전 암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일 잠이었고 무조건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잠을 하고 있을 때 석쟁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더 시너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는 사람들이 다 얼굴색이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기미 같은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기미 같은 게 없어지고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저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거의 한 85% 이상은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잠이랑 원재료는 무조건 지키자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암을 경험해서 그랬는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만큼 집착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고쳐하자라는 마음을 하니까 크게 뭐 걱정되는 것도 이제 없었고 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은 원래 식단 했던 사람이어서 암 환자였을 때도 식단이 그렇게 힘들지가 사실 않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운동도 저는 꾸준히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렇게 선순환이 된 느낌. 제가 14살 때부터 갑상선 항진증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걷는 거 너무 싫고 육교 건너기도 싫어서 진짜 20살 때 막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제가 막 지하철도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그냥 계단으로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지금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처음에 사실은 이제 먹는 약도 많았고 생약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한의원 같은 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몇백만 원씩 결제를 하고 하는데 별 좋은 결과를 못 받아서 처음에는 살짝은 이제 그런 마음을 들다가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돼서 조금씩 얼굴이 이제 환해지고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지니까 이게 맞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켜왔어요. 네. 올해 한 6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6월 달쯤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치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사실 생약을 잘 천천히 먹다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몸을 보호하는 보약 그걸 같이 먹었는데 그때 아마 딱 시너지가 나면서 그 다음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딱 나왔었거든요.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제가 결과가 이제 류마티스가 거의 완치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서 하는 음식들이나 생약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선생님 꼭 필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생약을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생약 그때 이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 치료할 때 즐길 수까지는 없으시겠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저한테도 좋은 말 해주면서 먹고 음식도 나 왜 이것밖에 못 먹지가 아니라 저는 요즘에 제가 N타입에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요즘에 먹거리가 잘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음식을 먹어준다고 저를 다독여 가면서 좀 조금만 여유 있게 즐기면서 좀 하시면 좋겠다. 포커스를 자꾸 아프고 안 되는 쪽에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40년간 키워온 병을 갑자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1년 만에 지금 좋아진 걸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 몸한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도 하고 몸과 대화를 나누면서 괜찮다라고 서로 좀 위로해주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좋은 식단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체험했던 이거를 좀 많이 나눠서 다들 좀 건강하고 조금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싶은, 영향력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음식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감동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몇백 가지를 그 타입별로 분류했다 자체부터가 좀 사실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나눠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이 식단은 나를 가장 나답게 발현시킬 수 있는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발현시키는 식단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같이 오시는 친한데 우리 굉장히 럭셔리한 굉장히 좋은 식단 우리 먹고 있다라 생각하니까 이제 먹는 데 스트레스가 딱 없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장을 보니까 장을 보고 음식을 하잖아요. 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 느낌? 그리고 심플해진 느낌. 네, 막 이것저것 살 필요가 없고 딱딱 제가 먹을 거만 사면 되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별로 없으니까 그 에너지 차라리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완치가 됐다고 해도 저도 이제 뭐 안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이제 몸에서 바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또 3개월 차에 오늘 방문하고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또 이제 또 점검이 되고 또 다시 마음을 또 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계속 받으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치처럼 평생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스타일이었죠. 근데 스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엔진은 스파크 엔진을 타고 난 사람인데 벤츠처럼 쓰려고 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도 느꼈지만 제 몸의 에너지 양을 아는 거에 지혜인데 그걸 모르고 제 몸 모르고 달렸던 거죠. 삶은. 아 나는 이렇게 작아서 뭐 슬프고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나는 이 정도 에너지니까 이걸 또 잘 맞춰서 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또 후회하고 막 이불킥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면 빨리 분리수거를 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분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좀 점점점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뭐 고민이나 뭐 걱정들이 남아 있는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닥치면 뭐 또 넘어가면 가야지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평온해졌어요.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졌어요. 많이. 제가 깨달은 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검색도 저도 막 해보고 그리고 허봉수 원장님 워낙 40년 동안 또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세계 어느 곳도 없는 곳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벤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조교적으로 너무 진짜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40년간 이어오신 그 마음 그대로 많은 분들을 살리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어디냐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봐라고 했는데 아니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러면 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 마음부터 생기면 가보라고 꼭 얘기를 해줘. 주위에서는 제 변화로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가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도움이 되고 또 커뮤니티처럼 톡방에 계신 분들을 뵙게 되잖아요. 뵙게 되고 음식도 해오서 그런 마음도 너무 좋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음식 요리 팁도 같이 받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특강 내용들도 이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싶은 거는 와서 들으면 확실히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홈트하는 시간 20분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타협 없이 매일 하는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필라테스 같은 거예요. 하고 하루에 이제 걷는 건 한 6,000보에서 8,000보는 이제 무조건 걷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저는 막 어느 단시간에 막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거보다 평생 제가 할 수 있는 강도의 운동을 평생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아침 5시면 일이니까 이제 음량탕 물부터 마시고 소금에서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운동하는 게 제 6시까지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능약 스님이 저보고 그걸 결과 보시고 도 닦으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23년도에 항암 난소암이었어요. 네. 그때 3월에 수술을 했고 1월에 판정받고 3월에 개복을 28일째를 했었어요. 하고 이제 항암 끝난 게 8월에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계속 항암 중에도 저는 운동도 하고 진짜 행복하게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섭생까지 그렇게 하게 됐어요.